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 또 오늘 목요일 날 또 올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동영상에서 이제 등짝에 수건되는 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실험 중에 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총평을 하자면 그냥 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 몸도 뭔가 순방향 쪽으로, 순방향이라 하는 게 혈액이 잘 흘러간다 이런 거예요. 순방향 쪽이라 하는 거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 어떤 순방향 쪽으로 혈액이 잘 흘러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엉덩이, 그러니까 골반 쪽에 놓는 수건 있잖아요. 뭐, 한 번을 접든 두 번을 접든 좀 두께로 해서, 저는 두 번을 접어서 네 겹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겹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엉덩이 너무 안쪽, 그러니까 센터, 그러니까 척추 쪽으로 이렇게 수건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 엉덩이 뒤에다가 수건을 놓게 되는데, 너무 안쪽, 그러니까 항문 쪽으로 이렇게 너무 쑥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왼쪽 다리가 이렇게 쓱 엉덩이가 쓱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왼쪽 엉덩이가 쑥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안 되겠다.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해야 되겠다. 그죠? 딱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이나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약간 좀 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늘에 텅 보고 있으면 그냥 결과가 약간 엉뚱하게 나와서 여러분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등짝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딱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한 2cm, 3cm, 많게는 한 4cm 정도 이동시켜 갖고 이렇게 척추에서, 그죠? 척추 딱 센터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척추는 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떨어지도록,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더 뒤로 떨어질 수 있도록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놓은 게 있고, 옆으로 잘 때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수건을 뭐 오히려 두 번 접어서 네 겹으로 이렇게 까는 게 더 힘이 좋더라 생각이 돼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편한 구석이 있어서 또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이 얘기를 동영상에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해보는데, 막상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으면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저는 오른발이 뒷발입니다. 그죠?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뒷발인데, 근데 이 발가락은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이 다 약해요. 그죠? 근데 뒷발 쪽 발가락이 더 약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뒷발 쪽은 뒤꿈치가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꿈치로 올수록 약해지는데, 발가락마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뒷다리 쪽 발가락이 더 약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발가락 운동을 이제 발바닥 땅에 대서 이렇게 발가락을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이 쪼그려 앉아서 하면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쪼그려 앉는다라는 개념 아세요? 쪼그려 앉는다라는 거는 군대에서 쪼그려 쏴 이래 쪼그려 쏴야 돼. 이래 쪼그려 탁 앉으면, 이래 보면 이 상태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쑥거리면 발가락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 발가락이 땅에 팍 달라붙어요. 체중이 실리면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 체중 몸을 앞으로 이렇게. 근데 이 자세가 불편해서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쪼그려 갖고 뒷발 쪽, 근데 저는 오른쪽 다리가, 자 이건 셀카 모드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뒷다리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더 많이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한 20번 정도 해야 됩니다. 왼쪽 발은 한 10번이나 15번 정도.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발가락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은 발가락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발 전체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의 혈액이 안 통한다는 건 다리 전체 혹은 하반신 전체 혹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나는 발가락만 약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나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뭐 손가락 류마티스 때문에 손가락만 문제가 있고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손가락 문제는 몸 전체의 문제와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쪽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모든 몸은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몸 전체가 혈액순환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자, 발가락 운동을 어떻게 하든 해야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도요. 그냥 무지외반증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발 전체 혈액순환을 막고 있습니다. 최소한 발하고 종아리 무릎까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고 다리 전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오른쪽 폐가 더 처지든지 몸 전체가 자꾸 이상해지든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발이 이래 있잖아요. 우리 발은 엄지발가락이 좀 긴 편이죠. 손에 이렇게 되는데 발을 이렇게 돼서 나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양발을 엄지발가락 끝을 이렇게 마주 대세요. 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바닥에 이렇게 딱 대갖고, 그러면 측면이 이렇게, 이 무지외반증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엄지가 이게 두 번째 발가락으로 확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툭 튀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근육이 이쪽으로 소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쪽으로 그냥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그냥 이거 발가락이 휘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 하여튼, 이 발끝을 이렇게 발톱 측면 이쪽은 약간 벌리고, 그죠? 이렇게 벌린 채로 하루에 한 2번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2번 그냥 살짝 서로 미세요. 서로 미는데 보세요. 서로 이렇게 미는데 너무 세게 밀지 말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밀고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발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을 안 써요. 발은 지 혼자 알아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발에 관심을 많이 주면 그쪽에 뭐가 좋아져도 좋아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좀이 있어갖고 의외로 발에 관심을 많이 뒀었어요. 좀 발은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보세요. 제가 이게 도움이 되실란가?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뒤꿈치를 이렇게 딱 붙이면 뒤꿈치를 약간 벌리면 보세요. 엄지발가락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부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면에서 부닥치면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발끝에다가 힘을 줘야 돼. 발톱 옆을 눌러야 돼. 발톱 바로 옆을 그냥 너무 세게 누르면 그것도 아파요. 지그시 누른 채로
최소한 1분, 한 2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2분은. 응?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손톱이죠. 요거는 손톱이니까 이쪽을 지그시 누르면 그럼 결국 이쪽 근육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돼 있던 발가락이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발가락이.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게 툭툭툭툭 부대치어갖고 한 20번 부닥친다. 하루에 한 번 20번씩 부닥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20번씩 부닥쳐주면 이 발가락이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제자리에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돌아와요. 하루에 20번씩 이렇게 쳐도 100번을 쳐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왠가 이 근육이 이쪽이 약해져 갖고 이게 두 번째 쪽으로 말려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발에 눌리면서 뭔가 기형적인 발가락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뭐 건강적으로 문제가 창자 문제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 몇 번 이렇게 툭툭툭 눌러준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해준다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한 500번만 해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00번만 해줘도 그냥 툭툭. 근데 그것도 제대로 쳐야지. 엉뚱한데 막 치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버려요. 내가 손톱, 발톱 바로 옆을 눌러야, 끝을 눌러줘야 이 전체 발가락에 영향을 받지. 여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여기를 쿡쿡 누르고 있으면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오냐고요. 에? 여기를 누르면 안 되고 발가락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안 되고 발가락 끝을 이렇게 눌러야 이쪽, 나중에 보세요. 이쪽으로 혈관이 팍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죽어있던 혈관이 살아나야 이쪽에 혈관이 살아나야 근육이 형성이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누르다 보면 한 1분, 2분 정도 누르다 보면 이 혈관이 쭉 올라와요. 그게 무지외반증이 회복되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로.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한 2분 정도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요. 한 발가락을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대로 한 200번 내지 300번 정도 치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2분 정도를 시계를 딱 보세요. 2분 이상 따지 마세요. 한 2분, 많게는 한 3분 정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세게 하면 1분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플 수가 있으니까 1분 하는 것보다는 2분 하는 게 좋고 2분 하는 것보다는 3분 하는 게 좋아요. 약하게.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적당할 정도의 힘을 2분에서 3분 정도 힘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2번을 주세요. 하루에 2번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지외반증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게 무지외반증 치료하는 거 보면 지지목 대고 뭐 수술을 하고 근육 재건수를 하기도 하고 막 희한한 걸 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재생 치료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외반증도 다리 전체 혈액순환에 혹은 그게 심각해지면 창자의 팽창 현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무지외반증이 심한 사람은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발목이나 이런 쪽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무릎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체중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해요. 발가락 운동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무지외반증 정체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저는 하루에 2번도 안 해요. 한 번만 관심을 가져줍니다. 한 번만. 저녁에 샤워할 때 이렇게
1분에서 2분. 저는 심하지 않으니까 뭐 2분, 3분 할 게 없죠. 적당하게 힘을 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부분, 뭐, 좌우 비대칭, 뭐, 다리, 뭐, 골반, 옆구리, 길이건, 장관막, 막 이런 거 큰 부분을 다뤘더니 지금 이제 사소한 부분들을 자꾸 짚어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게 한계가 문제 있을 때는 그래도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데요. 이게 문제 한계와 또 다른 문제 한계와 또 다른 문제 한계, 또 다른 문제 한계가 계속 이렇게 중첩이 돼가면요. 이게 만들어내는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너무 커져요. 그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 문제도 혈액순환 안 되죠. 손가락 문제, 제가 쇼츠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거 있는 거 있어요. 엄지손가락.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엄지손가락, 나이 40 먹고 엄지손가락 안 아픈 사람 제가 솔직히 잘 찾아보게, 그냥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하지. 딱 이렇게 해보면 조금만 이렇게 물건을 세게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서로 안 물어보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어깨도요, 어깨 충돌 증후군, 이 회전근개 이쪽에 안 아픈 사람, 젊은 사람들 안 아파요. 나이 40 넘어가거나 몸을 좀 많이 쓰거나 뭐 컴퓨터 작업 많이 했던 사람은 무조건 아파요.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또 옆에 가 씩 눌러보면 아야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눌러도 안 아파요. 아프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혈액순환이 이쪽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이 염증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약을 먼저 정도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야. 평상시에도 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데 그냥 혼자서 쉬쉬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본인은 건강하대. 결국 병원에 한번 실려가면 그때 아이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악이다 깡이다 그냥 본인은 건강하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걷기 동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동작을 조금 자, 이걸 좀 활용하면 응용 동작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쪽이 왼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다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셀카 보니까 왼발이니까, 저는 왼발이 앞발이거든요. 앞발이니까 뒤로 잡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쪽, 뒤쪽 오금 쪽, 이쪽이 좀 약하다 이거예요. 왼발이 앞발이라는 거는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고 왼발이 앞발이라는 건 뒤쪽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오금, 뒤쪽 종아리 쪽으로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반대로 앞쪽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쪽이 발가락부터 이 골반까지 무릎, 허벅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걷든 뒤로 걷든 근데 뒤로 걸으면 뒤쪽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뒤로 이렇게 걷잖아요. 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쫙 실어주고 오른발은 앞꿈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릅니다. 오른발 앞꿈치를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오른발이거든요. 오른발을 이렇게 앞꿈치를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툭 쳐주고 또 한 걸음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고 툭 쳐주고 그 왼쪽 다리에 피를 더 많이 보내야 되니까 왼쪽 다리는 한 번씩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는 겁니다. 자, 일단 저의 사례만 먼저 말할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걸을 때는 자, 이게 왼발을 뒤로 보내놓고 이렇게 살짝 굽혀주고 오른발을 앞꿈치 대놓고 이렇게 툭 쳐주고 또 다시
쓱 눌렀다가 오른발 앞꿈치 대고 툭 쳐주고, 또 뒤로 쓱 눌렀다가 오른발 앞꿈치 대고 있다가 툭 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갈 때는 제가 이게 항상 이렇게 걷지는 않는데, 아, 내가 다리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다리가 조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왼발을 이렇게 땅에 운동화를 신고 딱 디디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댄 상태로 뒤로 살짝 당겨요. 보세요. 툭 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발을 뒤로 살짝 당긴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이용해서 그 발 전체를 대는데 약간 뒤꿈치를 좀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약간 발을 뒤꿈치를 이용해서 약간 당겨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을 쓱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당겼다가 쓱 나가는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쓱 당겼다가 쭉 나가고, 자, 지팡이 짚고 간다. 쓱 당겼다가 쓱 나가고, 쓱 당겼다가. 그러면 이쪽은 뒤쪽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앞을 이렇게 차주니까, 앞꿈치를 눌렀다가 차주면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연속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걸 때, 자, 왼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탁 댄 상태에서 뒤로 살짝 당기고 앞으로 골반을 이렇게 툭 챙겨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쓱 나가겠죠. 그죠? 쑥 당겨주면서 쓱 나가고.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데,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응? 자, 이게 지면에 닿는 밀착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집에서는 맨발로, 양말 벗고 맨발로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는 조깅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스니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운동화를 신는 게, 육상화를 신는 게 좋고. 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오른발이 앞발이잖아요.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왼발에가 우리가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하니까 왼쪽 다리에 전체적으로 힘을 더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 다리보다는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 이거는 또 동일한 공통 분모잖아요. 앞발, 뒷발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 잡이일 경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뒤로 걸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뒤로 가야 되죠. 오른발이 앞발이었으니까 이게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뒤로 걸을 때는 오른발이 뒤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왼발은 또 이렇게 쓱 앞꿈치를 해서 툭 눌렀다가 턱 차주면서 또 오른발이 뒤로 갔다가 왼발은 또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앞꿈치를 쿵 눌렀다가 툭 차주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앞쪽이 약하니까. 다시. 제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왼발을 앞꿈치를 이용해서 꾹 누르고 툭 차주면 앞쪽 허벅지가 세지죠? 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왼발을 꾹 차주면서 툭 차주면 앞쪽 허벅지가 세지죠? 꾹 눌렀다가 툭 차주. 그 다리 조작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수건을 엉덩이에 깔고 나서 어떤 변화를 느꼈습니까? 수건을 엉덩이에 골반에 깔고 등짝에 깔고 하면서 뭔가 모르게 창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감지를 못했나요? 저는 그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뭔가 팽창 같은 것들이 자꾸 위장 방향 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다. 소장에 있는 팽창, 뭐 막대형 팽창이든 탁구공 형태의 팽창이든 그것들이 뭔가 자꾸 위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끔씩 가스가 푹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그림이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에서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려지는데 다리 조작은 팽창을 풀어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수건을 깔아 놓는 것도 팽창을 푸는 데 있는. 근데 팽창이 풀리게 되면
위로 올라오는 피가 더 많아지는데 또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 상체 쪽으로 오른손잡이들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팽창이 풀리게 되면 이상하게 왼팔 운동을 더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때 해야 되는데 또 안 해버리면 또 갑자기 채기가 온다든가 윗배가 빵빵해진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장으로 막 팽창이 몰려오는데 이 배가 안 맞는 거야. 가스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배가 쳐져 있고 왼쪽 배가 들려 있는데 또 왼팔에 피가 부족해.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막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여러분들 테스트용으로 자꾸 사용하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얘기 드렸죠. 그죠? 왼팔 운동을 수시로 자꾸 해요. 왼팔 운동을 해서 좋을 때는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왼팔 운동을 하는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뭐 스트레칭 바를 잡고 있든지 자꾸 이렇게 흔들고 있든지 힘이 좀 나면 뭐 밀고 당기기를 하든지 왼팔 운동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팽창이 풀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빨리 당겨줘야 되는 건데 이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이유는 뭐 많을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또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걷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걷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 아내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걸을 때는 이제 오른발이 뒤로 보내야 되죠. 앞으로 걸을 때는 왼발을 앞꿈치를 꾹 누르고 앞차게 하고 오른발은 그냥 뒤꿈치 위주로 하면서 약간 따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오른발은 뒤꿈치 그러니까 오른발은 약간 그 뒤꿈치 위주인데 이렇게 좀 피를 빼주는 형태로 해도 괜찮아요. 왼발은 자꾸 집어 넣어주면서 앞으로 보내주고 오른발은 약간 이렇게 접어주면 피가 빠지잖아요. 그것도 뒤쪽으로 빼주면 도움이 되겠죠.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뒤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뒤로 이렇게 빼주면 무릎을 위로 들면서 이렇게 빼주면 오히려 오른쪽 다리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디딜 때는 뒤꿈치로 디디고 완전 뒤꿈치가 아니고 발바닥 전체를 대는데 약간 뒤쪽에 약간 힘을 더 준다 이 정도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뒤꿈치에 자꾸 힘주면 아파요. 뭐 족저근막염이나 이렇게 그 근육에 무리가 오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너무 심해지면 뭐 소염제를 드시든 하루 정도는 그 운동을 좀 무리한 운동을 좀 멈춰야 되고 저는 이게 뒷다리 그러니까 앞발을 뒤로 보낼 때는 뒤로 걷기가 되게 유리하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앞발을 뒤로 보낼 때는 저는 왼발이 앞발이니까 뒤로 걸을 때 뭔가 왼쪽 다리가 더 편하기도 하고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걸을 때도 약간 제가 아까 응용 동작을 보여드렸잖아요.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뒤로 살짝 당기는 기분으로. 제 아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 아내도 오른발은 이렇게 탁 디뎌서 뒤로 살짝 당기고 왼발은 쿡 눌렀다가 앞차게 하고 오른발은 발바닥을 땅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엉뚱한 짓을 했네요. 오른쪽 다리 피 빼는 작업을 자꾸 생각해요. 오른발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오른발은 탁 대서 뒤로 살짝 당기는 거예요. 꾹 누르라는 게 아니고 탁 대서 뒤로 발바닥을 이용해서 뒤로 살짝 당기라는 겁니다. 뒤꿈치를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왼발은 쿵 눌렀다가 앞차기. 오른발은 탁 됐다가 뒤로 살짝 당겨주면 이 오금 쪽이나 이래 뒤쪽 허벅지 쪽에 힘이 착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왼발은 쿵 눌렀다가 앞차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걸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입니다. 오른발은 탁 대서 뒤로 살짝 당기면 이게
뒤쪽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뒤로 당기면 뒤쪽 허벅지가 쫙 이렇게 근육이 일어섭니다. 탄탄해지. 왼발은 눌렀다가 착. 오른발은 탁 했다가 뒤로 당겼다가 왼발은 눌렀다가 착. 막 여기서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착 이렇게 쳐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걷기를 해주시면 다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끔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리에 변화,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서로 연관이. 근데 문제는 중간에 팽창이 이런 개연성을 자꾸 단절시키는 거예요. 잘라 먹는 거예요. 팽창이. 근데 문제는 다리 조작을 하면 팽창이 자꾸 풀려나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수건을 대고, 등짝에 수건을 대고, 엉덩이 쪽에 수건을 대는 것 자체가 다리 조작도 되고, 어깨를 또 바로 펴주고, 척추를 바로 펴주고, 이런 혈액순환을 돕게 되면 팽창이 풀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왼팔 운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지 않을까. 왼팔 운동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지 않을까? 그건 왼팔에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한동안은 왼팔에 500만 차고 계속 자다가 언젠가부터인가 왼팔에 피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을 생각하면서 이틀 동안 1500을 차고 자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1000으로 내렸습니다. 아직도 1000을 차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문제가 해결되고 창자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점점 피가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왼팔을 운동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밤에 잘 때 1kg를 차고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500만, 맨 처음에는 250 차고 잤었어요. 그전에는 안 차기도 했었죠. 우리 균형 잡기 하고 이 복습 응용 연구할 때 초반기만 해도 제가 왼손에 따로 안 찼어요. 그냥 200만 차고 잤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250을 찼다가 금방 500으로 올랐었어요. 50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다리 조작이 이제 막 강하게 들어가 주니까 갑자기 위로 올라오는 피가 많아지면서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왼팔이 막 딸린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1500을 찼다가 한 이틀 정도 찼다가 1500은 이제 좀 됐다, 진정이 됐다 싶으니까 1000을 차니까 얼추 맞더라는 거예요. 그 요즘 대부분 1000을 차고 자는 날이 많아요. 전에는 조금 또 무리 같아서 그 다리 조작을 안 하면 이상하게 또 1000이 부담스러워. 다리 조작을 안 하면 올라오는 게 적을까. 근데 요즘은 또 다리 조작뿐만 아니라 수건을 대고 자면 이게 다리 조작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가 또 나타나 버려요. 다리 조작 효과하고. 이게 왜 수건을 대버리면 제가 오른쪽 엉덩이에 수건을 대버리면 왼쪽 다리는 내려와 버리고 오른쪽 다리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게 다리 조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피가 더 많아져 버려요. 만약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팽창이 더 풀리려고 하겠죠. 팽창이 풀리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왼팔 운동이 자꾸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워있을 때 왼손을 더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팽창이 있어서 왼손을 아주 무겁게 차지는 못했어요. 뭐 기존에 왼손에 차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위에다가 250이나 500 정도를 계속 차고 있었는데 모르죠. 이제 앞으로는 더 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 차는 게 더 좋다고 느낄 상황이. 이제 그런 걸 대비를 해.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느끼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한번 그 평상시에 차던 중량에다가 한 250이나 500을 더 올려서 누워있어 보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다고 느끼면 이게 뭔가 팽창이 좀 풀려나간 거예요. 다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 왼팔 운동을 해야 되는 시점, 이게 팽창이 풀리는 시점이거든요. 팽창이 풀리는 시점에 앞서서 다리 조작이, 다리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그죠? 또 물론 어깨에도 이런 데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은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오른쪽 상체로 피가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될 수 있다. 자, 이걸로 제가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결론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왼팔을 더 차고 누워있을 때 활동할 때는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하시고 누워있을 때는 왼팔을 더 차셔야 될 수도 있다. 중량을 더 올려봐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왼팔 운동을 해서 좋으면 자꾸 왼팔 운동을 하도록 하세요. 하도록. 저도요, 이제 천을 차기 시작하면서 좀 더 다리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낮에는 200만 차요. 밤에 잘 때나 누울 때 천을 차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니까 낮에는 뭐 왼팔 운동 열심히 하지 뭐. 그 다리 조작을 열심히 하면 또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왼팔 운동을 자꾸 하지 뭐. 뭐 이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고 자꾸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또 누워서 왼손에 1kg 차고 있고 뭐 이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누워있을 때 왼쪽 다리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20이나 30 더 차고 누워있고. 응? 저 왼팔 운동 많이 하니까 왼쪽 다리가 저 예전에 한번 제 동영상 왼쪽 다리 중량이 그때 60 찬다 그랬잖아요. 왼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왼쪽 다리가 좀 딸리는 느낌이에요. 올리다 보니까 70까지 올라왔어요. 70.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렸냐면 왼팔 운동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서. 왼팔 운동 많이 하니까 왼쪽 다리가 약간 언더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언더로 그냥.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다리 조작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좀 왼쪽 다리가 부실해진다 싶으면 일부러 20짜리 하나 끼워요. 추가로. 한 90 정도 차고 있는 거죠. 그 운동할 때는 그 20을 빼버려요. 빼갖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 저 같은 경우에. 뭐 저희 아내는 왼쪽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야 될 수도 있겠죠. 왼발이 뒷발이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쪽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20짜리를 제가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운동할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주니까 괜찮아요. 또 너무 무겁게 차면 이상하게 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 근데 운동을 안 할 때, 다리 조작을 안 할 때는 처음에는 안 차고 있다가 한 10분, 20분 있으면 왼쪽 다리가 약간 부실하다는 이상 초기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벌써 20g 채워버려요. 그러면 딱 안정이 돼요. 20g짜리 하나를 휴대를 하고 다니는, 제가 요즘 휴대를 하고 다녀요. 그 왼손은 200을 찼으니까 굳이 왼손은 중량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그 왼쪽 다리가 70이니까 추가로 차면 90, 안 차면 70. 운동할 때는 안 차고 가만히 있을 때는 찬다 이런 줄. 또 잠잘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차준다. 잠잘 때 운동 안 하는 거니까. 그 잠잘 때 요즘 또 수건을 대고 있으니까 또 뭐 약간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규칙은 아니에요. 규칙은 아니고 이 흐름이야, 흐름. 자, 제가 또 엉뚱한 결론을 내요. 왼팔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왼팔 운동을 하세요. 왼팔 운동을 많이 하면 이상하게 왼쪽 다리가 약간 부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왼팔 운동을 많이 하면 왼쪽 다리가 약간 약해질 수 있으니까 중량을 조금 올려 잡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왼팔 운동을 해서 좋으면 왼팔 운동을 자꾸 해준다. 왼팔 운동을 해서 안 좋으면 왼팔 운동을 멈추고 다리 조작을 하든지, 다리 조작이 1번이고 필요하면 오른팔 운동을 좀 해주면 된다. 그게 2번이에요. 자,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